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재룡전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출 비중이 변압기가 10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북미 전력 인프라망 구축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 이 공장 가동률도 130%가 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 왜 지금 현재 캐파 확장을 안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 캐파 증설을 안 하는 이유가 공정 효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강조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재룡전기 이러한 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꼭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는 내용이라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제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룡전기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 10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 노후화된 이 북미 전력 인프라망 구축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IR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을 때 지금 변압기 수출 그리고 수주 잔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었죠. 실제로 매출 비중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수출 비중이 75% 이상으로 2022년 대비 수출 비중이 좀 상당히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북미에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공장 가동률은 지금 현재 어떨까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재룡전기 같은 경우 대전 공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2022년 대비 지속적으로 지금 생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공장 가동률도 지금 130%에 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 왜 공장 캐파 증설을 하지 않을까?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2022년을 보자라고 한다면 여기 합계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합계부분을 보자면 약 생산 능력이 590억 정도이죠. 그런데 2023년 생산 능력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 1000억 이상.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으로 한 2배 이상 정도 증가를 했고, 심지어 올해 2024년 1분기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부터 이 300억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4 한다면 4, 3, 12 1200억 정도 생산 능력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 캐파 확장 없이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재룡전기 같은 경우 임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재룡전기는 현재 캐파 확장보다는 이 공정 효율화, 이 공장에서 이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이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좀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 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금 1시 4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0.31% 약 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윗꼬리와 아랫꼬리 전부 다 달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제 지금 최고가를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0만 700원까지 찍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아랫꼬리 보시면은 이 5일 이평선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아랫꼬리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고가에 해당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종목들 같은 경우 이 매수의 심리보단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좀 염두에 두시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일과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금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마다 이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수급적인 측면 오늘 잠깐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JP모건 서울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모건스탠리 창구에서 47,000주 정도, 그러니까 이 JP모건 서울의 매도 물량을 지금 모건스탠리가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JP모건 서울과 이 모건스탠리 이 줄다리기 싸움으로 윗꼬리와 아랫꼬리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기간을 3월 4일부로 좀 설정을 했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 3월 4일부로 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월 4일로 설정을 했고요. 3월 4일 이후로 개인이 260만 주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250만 주 매수,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24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 외국인이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정도죠. 그리고 여기 또 지켜봐야 될 것이 지금 연기금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거의 한 15거래 한 달 기준 한 달 좀 넘은 것 같네요. 한 달 동안 연기금에서 들어온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무튼 연기금에서도 만약에 이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연기금의 이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 3월 4일 이후로 UBS 증권 창구,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죠. 외국계 창구에서 6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맥쿼리 증권 37만 주, 골드만삭스 창구 37만 주, JP모건 27만 주, 메릴린치 23만 주, CLSA 증권 13만 주, 시티그룹 8만 주, 이렇게 1위부터 7위까지 순매수 창구 거래원 창구가 지금 다 외국계 증권 창구예요. 그러니까 1위부터 7위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 그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재룡전기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약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